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대한민국 게임기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어요. 어제 그 11월 20일 그 라이엇 게임즈에서 그 발표가 하고 나서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이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프로게이머 선수가 엄밀히 말하면 구단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구단의 에이전시랑 노예 계약을 한 사건이 다시금 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예 계약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네, 덕자님 사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그 아이돌 가수들이 노예 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노예 계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이제 새롭게 시장이 부흥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돌 가수들 같은 경우에 노예 계약에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실제로 법원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무효로 판단된 경우 상당히 있었잖아요. 네. 이제 뭐 1인 크리에이터, 뭐 BJ라든지 스트리머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게이머 분들 사실 이런 쪽 시장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뭔가 관행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자 이런 게 확립되지 않은 신흥 시장이란 말이죠. 이런 데서 지금 노예 계약 사건이 계속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건의 그 화제가 된 주인공은 이제 카나비라는 프로게이머 선수인데 본명은 서진혁 선수죠. 이제 사건이 일반적으로는 노예 계약을 맺는 사람이랑 그리고 노예 계약을 하는 그 에이전시랑 둘만 나와가지고 간단한데 이거는 약간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카나비 선수가 있고 그리고 카나비 선수가 소속된 그리핀이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비라는 선수를 관리해주기로 계약을 맺은 에이전시인 키엠 파트너스라는 이제 그 에이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단의 전 대표, 구단의 전 감독 이렇게 나오죠. 사건의 시작은 이제 카나비라는 선수가 그리핀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구단 소속 관계자가 불러가지고 카나비야, 네가 이제 되게 잘하니까 너를 중국으로 잠깐 임대를 보내려고 한다 하면서 계약서를 들이밀었죠. 이 카나비 선수도 맨 처음에는 그 딱히 에이전시가 있진 않았었거든요. 구단 소속으로 이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단 관련자가 불러서 중국에 있는 게임팀으로 너를 잠깐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거 계약서 관련해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되나서 계약서를 쓱 들이밀었죠. 근데 비법조인들이 이거 계약서를 보면은 사실 내용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제 이건 뭐죠 저건 뭐죠 하고 있는데 막 너 나 먹냐? 그러면서 그냥 사인하면 돼 임대야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이제 또 사인을 하셨죠. 이제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말로는 이제 그 임대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까보니까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는 거였던 거죠. 내용 자체를 완전 속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망을 하면은 사기 계약이 될 수가 있겠죠. 먼저 그 계약 체결하는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리고 하태경 의원실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또 큰 문제가 있어요. 계약서에 뭐 많이 찍죠? 저기 사인 인장 지장? 나 지금 조사받고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장 찍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 계약서에 지장 찍었어. 지장 찍고 뭐 도장도 찍고 여러 가지 찍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그리핀이라는 구단이랑 그리고 에이전시의 그 도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핀이랑 구단의 도장은 괜찮아요. 똑같아요. 다른 계약서랑 비교해 보니까 동일한 도장인 게 밝혀졌는데 이 에이전시의 도장을 위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슨 죄가 성립하죠? 상위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처분 문서인 계약서에 이제 이용이 됐으니까 결국은 사무소 위조까지 의율이 될 수 있고 형법상으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주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죠. 지금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렇죠. 사기로 네. 계약 체결하고 도장도 위조하고 근데 또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하태경 의원실에서 공개를 했는데 또 가관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저희 덕자님 사건에서 그 조항들이 뭐 불공정해가지고 무효다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덕자님 사건의 계약서 조항이랑 이 사건 조항은 좀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이것도 정말 기가 차는 조항이 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에이전시가 카나비 선수의 그 돈 계산을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진짜 이상하네 진짜. 카나비 선수가 만약에 연봉이 10억인데 제가 에이전시예요. 그러면 다른 그 손병구 변호사님 팀에다가 연봉 100만 원에 계약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의도 없이?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그 카나비 선수를 열심히 빨대를 꽂고 쪽쪽쪽 빨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들 나이가 들면 슬슬 이제 실력이 약간씩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돌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카나비 선수가 이제 빨대를 꽂기에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카나비 선수를 제 맘대로 다른 에이전시에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노예 계약이네. 또 이게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들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선수, 그러니까 을이죠. 을의 게임 기량이 떨어지거나
아니 근데 너무 기량이 떨어진다라는 게 너무 주관적 아니에요? 그렇죠. 자의적인 판단이. 그러니까 그 기량이 떨어지는지를 감히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량이 진짜 떨어지는 게 수치상으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카나비 선수하고 이제 만약에 사이가 틀어졌어요. 카나비 선수가 이제 나의 이제 경제적인 이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움직인다 쳐요. 그렇게 이제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럼 너가 이제 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너랑 계약을 해지하겠다.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버릴 어떤 수 핑계를 있죠. 대서라도 그럴 수 이제 있죠.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게 어떠한 이유로든 30일 이상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또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갑자기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한 2달 입원했다. 그럼 또 해지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억울하게 해지된 걸로도 지금 기가 차 죽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약을 해지당해서 백수가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또 재계약도 못한대요, 딴 데로. 다른 데도 못 가게 만들어. 네. 그 자체가. 완전 족쇄 계약이죠. 거기다가 또 해지하고 나면 또 기가 차는 게 위약금을 또 말도 안 되게 걸어놨어요. 일단 기본으로 5천 깔고 시작합니다. 5천 깔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갑이 을에게 준 돈을 다 토해내라. 와 이거 묶고 더블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묶고 무슨 몇 배로 가야 돼? 정말 그 묻어버리는 그런 진짜, 조항이죠. 그냥 그냥. 묻어버리는. 이 내용만 봐도 그 민법 103조의 그 정말 그 현저히 불공정한 그 계약에 해당이 돼가지고 무효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도 문제, 형법적으로도 이제 뭐 도장도 위조하고 내용도 민법적으로 무효이고 정말 총체적인 낭중이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태경 의원실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그 구단 측에 그렇죠. 법률 자문을 맡고 예. 있는 그 측과 그다음에 에이전시 이제 키엠 파트너스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하태경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은 그 법무법인 비트라는 곳이 이제 그리핀이라는 구단의 법률 자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키엠 파트너스 얼핏 보면은 별개의 업체인 것 같죠? 이름 다르니까 네. 별게 아니에요. 이름 다른데 하태경 의원실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실 얘네가 하나의 동일한 업체였다 이거죠. 그러면 법무법인이 그 키엔 그거를 네, 운영한다는 그렇죠. 거. 그 법무법인이 키엠 파트너스라는 에이전시를 운영을 한다는 운영하고 거죠. 있다. 근데 또 그 에이전시는 이제 그 구단의 그 선수인 카나비 선수랑 계약을 했고 계약을 결국 이제 쌍방대리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변호사법에서는 쌍방대리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이경민 변호사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해볼게요. 손병구 변호사님한테. 네. 이경민 변호사님이 저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네, 비싸게 팔아주세요. 네. 손병구 변호사님도 저한테 아파트를 사달라고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최대한 싸게. 이경민 변호사님은 이제 시가 10억짜리 팔고 싶어요. 근데 저는 손병구 변호사님이랑 좋아. 한 100만 원에 사. 그래가지고 제가 이경민 변호사님의 대리인이니까 멋대로 계약서에다가 아파트 100만 원에 판다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아우, 그러면 이제 좋았어. 이렇게 그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 대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구단도 이제 그 비트라는 데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팔아먹는 에이전시도 이제 같은 데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이적을 하면은 그 구단에서는 이적료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적료를 이제 받는 데 있어서 뭔가 되게 의심스럽죠. 정상적으로 이제 이적을 시킬 거라면은 굳이 속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장도 위조하고 사실 이거 뭐 임대계약이다 거짓말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법무법인이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쌍방대리하는 것 자체로도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하면 그 키엠 파트너스는 선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에이전시잖아요. 근데 선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구단을 위해서 구단이 받는 이적료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배임의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형사적인 또 다른 문제가 그렇죠. 냄새가 네. 좀 솔솔 나네. 아직 근데 이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황으로 보면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의원실에서도 이제 실제 조금 검찰한테 파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한 수사를 거죠. 요청했죠. 이렇게 계약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계약 이후에도 지금 굉장히 또 가관이에요. 그 그리핀이라는 구단의 그 전 대표가 중국의 그 게이밍 그 구단이랑 이제 이 카나비 선수를 이적시키기로 이제 이 그 계약을 했는데 하고는 카나비 선수도 당연히 억울하죠. 팔려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속아서 사인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나 팔려간다네. 정말 노예계란 개인 나온 게 아닌 게 정말 노예를 사고 파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이제 협박을 했다 그러죠. 그 전 대표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너 지금 이 계약대로 제대로 안 따르면은 나중에 프로게이머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야. 이거는 충분히 해악의 고지를 볼 수 있는 게 선수한테 있어서는 경기를 못 뛰게 된다는 게 정말로 크잖아요. 정말 이제 두렵고 진짜 그런 말 듣게 되면 저 같아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뭐 그 한 구단의 대표가 될 정도면 그쪽 업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라이엇 게임스, 그러니까 LCK에서 이제 발표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징계에 따르면은 그리핀의 전
대표 그리고 그리핀의 전 감독 둘 다 모두 무기한 출장 정지라고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의혹이 많아요. 근데 그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를 보니까 예전에 감독으로 재직했을 때 선수들한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근데 그동안 계속 가만히 있다가 사건이 불거지니까 뜬금없이 옛날 일 땡겨다가 징계. 그 시기가 좀 시기가 이상하죠. 시기가 굳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그 징계의 근거라는 것도 우리가 다 들었어. 막 내가 다 알아봐서 알아 이러면서 그냥 뭐 네가 그 폭언이나 폭력 행사했다며 이런 얘기 들었어 이게 끝이거든요. 사실 이건 좀 억울할 수 있죠.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멋대로 징계를 해버리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이제 와서 말이지만 충격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손병규 변호사님에게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변호사 하는 것도 손병규 변호사님이 그 돈 안 벌어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팩트 다 그래서 맞아. 오늘 상납금 아직 조금만 더 말미해 주시면 안돼 빨리 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병규 변호사에 당했다. 제 얘기만 듣고 손병규 변호사님을 깜빵에 집어넣는다. 뭔가 좀 이상하죠. 해명도 안 듣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 제가 계속 있다가 제가 최근에 손병구 변호사님과 찔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충격 고백하겠습니다. 손병구 나쁜 놈. 뭔가 이상하죠.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의혹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발표 내용도 그렇고 조사 절차를 보면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LCK 그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를 하고 넘어갈 정도의 사안 이상으로 보여요. 근데 왜 계속해서 이런 불공정한 이런 계약이나 뭐 어떻게 보면 갑질 계약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렇죠. 발생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계가 새로 이제 슬슬 뜨고 있는 업계다 보니까 기존에 어땠는지 어떤 계약 조건이 합당한 조건인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덕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처음으로 뭐 이제 BJ를 시작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업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나 믿지? 이 정도 원래 계약이야 이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은 사실 이렇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계속 공론화를 시키고 사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널리 알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정보가 공개돼 있으니까 더 이상 속는 사람이 나오질 않겠죠. 계약을 하자고 요구하는 사람도 그런 이상한 조항을 넣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덕자님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이제 뭐 이 게임 스포츠도 그렇고 지금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뜨고 있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카나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문제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노예 아닌 노예 계약이 정말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신중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조항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좀 공정한 내용으로 앞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덕자님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게 저희한테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론화 시킨 이유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이제 좀 공론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는다고 해서 노예 계약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하나씩 블럭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공정한 사회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희 로이어 프렌즈도 끊임없이 계속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